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수도권은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에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외출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3월 24일 금요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택시 총량제로 택시 수를 줄여야 하는 광주 하남 지역에서 반대로 택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을 두고 법원이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금 이 시각 광진구의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낮 경기도 고양시의 매트리스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한 개동이 전소됐습니다. 얼마 전 택시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광주 하남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이들은 반대로 택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양재정 기자. 예,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택시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줄여야 하는 겁니까? 네,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는 통합택시 권역인데요. 네. 현재 725대의 택시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44대를 줄여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택시 총량제에 따라서 지역 상황을 반영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택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택시 총량제를 시행 중인데요. 네. 현재 3차 택시 총량제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광주와 하남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아파트와 빌라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택시를 줄이기보다는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이 광주와 하남 지역 택시 수송률은 어떻습니까? 네, 인구 35만의 광주시는 택시 네. 한 대당 수송률이 862명으로 전국 1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하남시 역시 한 대당 택시 수용률이 658명으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택시업계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와 조사 시기를 교통량이 많은 4, 5월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용역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택시가 부족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택시는 전철이나 버스가 끊어지는 심야 시간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요. 네. 실제 저희들이 심야 시간에 취재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각종 모임이 끝나고 술자리 마친 이용객들이 택시를 기다리는데요. 보통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이보다 더한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새치기를 하는 이용객이 발생하면 서로 먼저 타려고 싸우는 일까지 종종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택시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운송 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도농 복합시인데요. 도시가 이 정도로 심한데 곤지암이나 태천면 등 농촌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나 승용차, 렌트카 등을 이용한 불법 유상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불법 운송 행위를 막기 위해서 네. 계도 활동을 벌이거나 경찰과 함께 단속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돈을 주고받는 모습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힘든 실정입니다. 네. 광주시는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전후반기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예산 1천만 원이 불과 10일 만에 통이 네. 났다고 합니다. 네. 민원이 계속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용역 결과를 빠르면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양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하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각장 쓰레기 반입과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민협의체 위원 선정을 놓고 벌인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기존 협의체 위원들이 강남구의회가 의결한 신규 위원 선정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결국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는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민협의체와 갈등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쓰레기에 소각하지 말아야 할 폐기물이 섞여 있다며 반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는 협의체가 쓰레기 관련 이권 사업에 탈락하면서 일어난 보복성 조치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공문을 만들어서 구청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각 구청에 대해서 반입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협의체는 협상대표입니다. 서울시나 강남구나 주민을 위해서 협상하는 협상창구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와서 협상을 할 수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쓰레기 문제. 급기야 강남구는 지난달 20일까지인 기존 협의체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모 방식으로 신규 위원 8명을 선정해 강남구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최종 위촉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주민 갈등 최소화를 이유로 기존 협의체 임기를 이달 말로 연장하면서 소송전으로 확산됐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기존 협의체 역시 의회 의결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재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진행에 대한 말미를 주기 위해서 3월 말까지 협의해서 기간 유예를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지난 17일 법원이 강남구 의회에 손을 들어주면서 얽혔던 실타래가 풀렸습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던 서울시는 결과가 나오자 지난 21일 신규 위원을 위촉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강남 소각장이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상 운영되어 왔는데 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다시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서울시의 주민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으로 지난 8개월 동안 끌었던 강남판 쓰레기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강남구와 서울시 주민협의체 갈등이 한 번에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인천 매립지로 갔던 강남구 쓰레기는 어제부터 소각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지혁배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곳 강남자원회수시설 먼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곳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강동구 등 서울시 8개 자치단체의 그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현재 강남구의 쓰레기들이 정상적으로 반입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어서 차량들은 없는데요. 네. 지금 옆에 보시면 쓰레기를 이제 버리는 그런 그 장소가 보이실 겁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강남구는 이제 쓰레기 갈등으로 인해 그 매일 인천으로 돌아가던 그 2.5톤 기준 100여 대의 차량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양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250톤 정도고 한 달이면 평균 7,000톤 정도라고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기존의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죠? 어떻습니까? 신규 위원들이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새로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어제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그 서류나 집기 같은 거를 모두 가지고 가버려서 지금 현재 업무 인수인계에는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현실 상황입니다. 네. 때문에 그 신규 위원들은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운영업체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이제 받기로 했지만 당분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신규 위원들 어떻게 선정된 분들입니까?
네, 강남구는 올해 1월에 주민 공모를 통해 그 주민위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강남구 의회에서는 지난달 그 의결 과정을 거쳐 8명의 위원과 지역구 의원 5명을 포함해 서울시에 위촉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전문가 2명까지 하면은 이제 추가로 더 이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법상 15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협의체의 기존 위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왜 그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까? 네. 혹시 박용 앵커께서는 이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그 네.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글쎄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6명으로 기존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한 명당 30만 원 정도의 그 급여를 받았다고 30만 합니다. 원이요.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자원 해수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또 이권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네. 정황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 지난 1999년 시설이 준공한 이후에 특정 소수 주민들이 협의체를 그 나눠먹기식으로 독식했다는 게 이번 갈등 과정에서 나타났는데요. 네. 위원 가족을 대표한 업체가 주민 편익시설 운영과 시설 관리, 청소 영역 등 이권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네. 쓰레기 봉투 제작에도 관여해 이익을 남겼다는 게 구청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그 반입 시간도 그동안 취재 과정에서 갈등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었는데 앞으로 바뀌는 겁니까? 네, 현재 강남구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인 그 반입 시간을 네. 기존의 방식인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위탁을 맡은 운영업체와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 달 초부터는 시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이쪽에 지금 현재 와보니까 주민감시원들이 지금 현재 운영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정부터 일하게 되면 피로도가 누적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네. 내용은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광진 문화재단 조사특위 활동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재단의 문서 위조와 부실회계 관리 등 여러 방면의 부정사실을 파헤쳤습니다. 이제 핵심은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광진구회에서는 마지막 조사특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봅니다. 조성혁 기자. 네, 광진구의 본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광진 문화재단의 부정사실을 토대로 이 검찰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일단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사건의 중요도와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조사특위 위원들이 구청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일부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선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광진구회의 전례를 볼 때 특별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더라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섣불리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확정해 말하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예, 만약 하게 된다면 오늘 바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한 의원에게 관련해 질문을 했는데 오늘 당장 수사 의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서류 자료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녹취나 기타 증거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일부 부정사실에 대해 보완 사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 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 기자, 그럼 지금 본회의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 채택과 네. 김용기 사장, 안영구 본부장의 해임 건의안,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등의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해임 건의안을 두고 약간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사장과 본부장을 내친다는 건 결국 이사장인 구청장까지 압박한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제지를 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조성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진구의 본회의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 사안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낮 3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의 매트리스 창고에서 불이 나 한 개동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경 경기도 여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쌓여있던 마른 고추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마당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마포구 한강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잔디 1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잔디와 주변 잡목만 소실되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평의 한 농경지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은 논두렁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바람에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광진구만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익 사업을 개선한다며 출범한 광진문화재단. 하지만 지난해 6월 본부장 낙하산 인사 논란,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 목표 1%를 달성해놓고 성과급을 책정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의 비정상적이고 방만한 운영까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뒤늦게나마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과 비리는 결국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3월 24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